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역과 시청, 충정로 자주 오가시는 분이라면 이 서소문공원에 왜 계속 펜스가 쳐져 있을까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새 단장을 위해서 땅을 파놓았는데 예산이 끊겨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하늘빛 같은 칙칙한 회색 펜스, 당분간 더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소문 공원 사업에 대해 문체부와 서울시까지 이미 지급했던 예산을 환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유치원 인터넷 입학 사이트가 개설됐지만 사립 유치원은 참여하지 않아 학부모들의 불편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송파구 마천로에서 택배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량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가파른 고갯길 위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이지 않아 올 들어 사망사고만 3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구청과 중구의회 간의 힘겨루기로 서소문 공원 사업의 예산이 중단된 지 1년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불협화음이 계속되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까지 이미 지급했던 예산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중단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서소문공원 사업을 둘러싼 중구의회와 중구청의 갈등은 어느새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2번의 정례회와 5번의 임시회가 열렸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올해 배정됐어야 할 구 예산 52억 원은 거듭 삭감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서는 올해 배정 예산으로만 국비와 시비 약 200억 원을 교부한 상황. 하지만 논란이 지속되며 구비 확보가 지지부진하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는 예산 회수 여부를 놓고 중구청과 실무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중구가 11월 중순까지 추경 예산에 사업 관련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하면 올해 배부한 국비와 시비 중 미집행한 부분을 회수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구 예산 20%를 포함해 국비 50%, 시비 30%의 비율로 사업 예산이 투입돼야 하지만 구청이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예산 투입 비율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현재까지 국비와 시비 미집행 금액은 150억여 원. 현재까지 공정률 28%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집행 예산이 회수될 경우 공사 중단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앞서 보셨듯 서소문 공원 사업은 예산 확보 문제를 넘지 못하며 공사 중단 위기까지 맞게 됐습니다. 문체부와 서울시, 이 중구청이 이와 관련한 회의를 열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또 앞으로 서소문 공원 사업은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소문공원 사업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앞선 기사에서 나온 이 회의 결과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 중구청에서는 이 회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죠? 예, 중구청의 입장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이 공사 현장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공정률 28%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하 4층부까지의 골조 공사는 이미 마무리가 된 상태고 현재는 지상 1층 하늘공원이 들어서는 부분에 골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체 면적은 약 2만 6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 이런 공간입니다. 중구청의 회의 결과를 받아든 중구청의 반응 역시 충격적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예. 아직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반환하게 된다면 사업 중단, 공사 중단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구의 설명인데요. 그럴 경우 이 현장 유지비로만 한 달에 2억 6천만 원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예. 중구청의 설명입니다. 중구의 우려는 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여파가 내년도 국비와 시비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요. 내년도 국비와 시비를 받지 못한다면 사업 중단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올해 11월 중순까지는 구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고 지난달 24일 날짜로 중구의회에 임시회 소집 요구를 넣은 상황입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봐도 이 공사 규모가 생각보다 크고
공사도 생각보다 많이 진척된 것 같습니다. 이런 공사가 올스톱될 수도 있다는 말인데 이 문체부와 서울시가 이 사업 예산 회수 방침을 밝힌 이유가 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사업에서는 문체부에서 내려주는 국비 50%, 그리고 서울시비 30%, 그리고 중구청의 구비 20%가 투입돼서 예. 총 575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즉 매년 이 5대 3대 2의 예산 투입 비율대로 예산이 투입이 됐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 편성된 예산 250억 원 중 구청이 52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문제가 된 겁니다. 예. 즉 예산 투입 비율을 중구청이 지키지 못한 점이 이 문제가 된 겁니다. 예. 그렇다면 올해 중구가 사용할 예산에는 국비와 서울시 예산밖에 없는 건데 이 문체부와 서울시 논리대로라면 올해 교부한 예산 전체를 반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논의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 일단은 지난달 31일 열린 실무진 회의에서는 올해 교부된 예산 중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만큼만 반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하지만 11월 중순까지 구청이 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예산 반환이 확실시 될 경우에는 예. 예산 반환 절차와 함께 국비와 올해 편성됐던 국비와 시비 200억 원을 전체 반환할 것이냐 아니면 그중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부분만큼만 반환할 것이냐를 놓고 회의를 다시 한번 열 예정이어서 최악의 경우에는 올해 편성되었던 국비와 시비 모두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부 예산과 서울시 예산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즉 이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단 구 예산은 확보돼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의회에서는 아직 사업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가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중구의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이달 30일까지 연장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현재 중구의회 다수 의원들의 의견은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구 예산 편성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수하고 있어서 예. 다음 달 중순 전까지 임시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구 예산 편성 여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 진 기자 말대로 그 11월 중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1월 중순까지 구 예산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이 서소문 사업 올스톱 되는 겁니까? 일단 공사 중단은 이젠 불가피한 일이 될 예정입니다. 예. 이 미집행된 금액, 즉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하려면 일단은 이 공사부터 중단이 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다음 달 초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는 내년도 이 사업에 대한 국비 편성을 논하게 되는데 예. 현재 상황 그리고 만약에 예산 반환 결정까지 나는 그 상황이 이 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국회에서는 이 사업 예산에 대한 삭감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구청의 입장입니다. 네. 내년도 국비 편성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시비 편성 또한 어려워지게 되고 따라서 사업 중단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소문공원 공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진기훈 기자였습니다. 물론 이 단순히 의회와 집행부 간의 힘겨루기라고만 볼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이 최악의 경우에는 매달 수억씩 관리비만 들어가는 이 슬럼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중구 서소문공원 연결해봤습니다. 어제부터 줄곧 처음 학교로라는 검색어가 실시간 순위에서 줄곧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요즘 대학 입시 못지않다는 유치원 입학 시스템이 바로 처음 학교로인데요. 인터넷 접수를 통해서 학부모들의 편의를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4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 유지영 씨. 내년 아이의 유치원 입학을 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밤새 줄을 서고 온 가족이 동원돼 추첨을 다녀야 한다는 일명 유치원 대란을 앞두고 있기 때문. 유치원마다 추첨 일정이 겹치거나 평일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일하는 엄마 입장에선 여간 부담이 아닙니다.
뭐 유치원마다 막 설명회 일정도 다르고 또 설명회를 평일날 하는 경우에는 또 휴가를 내고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휴가 쓰는 것도 사실 일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하루에 다 몰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날짜에 또 여러 군데를 가야 되니까 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현장 방문의 불편함과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턴 인터넷 접수가 시작됩니다. 처음 학교로란 시스템을 통해 아이의 정보를 입력하면 유치원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접수의 경우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3군데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합격자 추첨은 29일 무작위 추첨으로 이루어지며 당일 오후 7시 이후에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학부모들이 굉장히 공뽑기 하는데 긴장을 많이 하고 뭐 부모들이 온 유치원을 돌아다니고 이랬었는데 이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어떤 편의성을 제고하고 또 유치원에서의 원화 모집할 때마다 굉장한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업무가 경감이 되고요.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일단 입학 기회를 부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 접수의 불편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100% 인터넷 접수를 받지만 전국 유치원생의 75%를 책임지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기존 선발 방식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사립유치원 663곳 중 30곳만이 인터넷 접수를 희망해 처음 학교로 이용률이 4%대에 그칩니다. 최대 3군데로 접수가 제한된 인터넷 추천 방식에서 인기가 좋은 국공립 유치원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사립유치원 입장에선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 교육비가 저렴한 국공립 유치원과 원화 경쟁을 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당초 의무화하겠다는 정책이 자율성에 맡겨지면서 사립유치원은 해당 시스템 이용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공립이 무상이면 사립도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공립을 선택하든 사립을 선택하든 학부모가 선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공립인만 무상으로 해놓고 사립은 돈 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신청을 하십시오 하면은 이건 뭐 누구나 먼저 공립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결국 반쪽짜리 입학 시스템으로 인해 학부모들은 국공립과 사립 두 가지 일정을 모두 챙겨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혜진입니다. 송파구 거마로의 한 고갯길에 대한 교통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파른 경사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빈번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서정함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파구 거마로의 한 고갯길입니다. 높은 언덕이 있어 반대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고개의 정점에 사거리가 있어 늘 차량이 교차하고 연달아 있는 횡단보도와 반대편 차량을 확인해야 하는 유턴 차선도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곳은 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많은 길을 이용했지만 순간적으로 저도 횡단보도가 2개 있다는 걸 저도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앞에 보이는 횡단보도만 사람이 건너가지 않아서 저도 모르는 순간에 언덕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갔는데 반대편에서 주민들이 한 3분이 건너오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올해 이곳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만도 벌써 3건입니다. 2월에는 50대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5월에는 길을 건너던 20대 남성이 또 일주일 뒤에는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모두 시야 확보가 어려워 벌어진 일들입니다. 직접 고갯길에서 운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횡단보도를 지나 고개를 넘자마자 갑자기 예상치 못한 횡단보도가 하나 더 나타납니다. 초행길 운전자는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갯길 개선이 시급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건설로 이 고갯길을 드나드는 차량이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위례신도시에서 바로 이쪽으로 뚫리게 돼 있는 도로하고 바로 연결되는 도로더라고요. 위례신도시에서 또 엄청난 차량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교통량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많아지면 사고 위험도 훨씬 커질 텐데. 한편 송파구 거여동과 위례신도시를 잇는 위례서로가 개통되면 이곳 거마로의 교통량은 4배가량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교통량의 증가가 사고량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선 이곳 도로에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서정함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서울 송파구 마천로에서 택배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배 차량 운전자 40대 황모 씨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단순 교통사고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왕복 8차선 도로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정차 중인 차량 5대와 충돌했습니다. 모두 10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인이 집을 비워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반려견 2마리가 질식사했고 소방서 추산 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부엌 냉장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경비원을 감원하려는 움직임이 아파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을 감원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표 과정에 의혹이 제기됐다는 겁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은 지난 16일 주민투표를 거쳐 경비원 47명 중 22명을 감원하는 방안이 결정됐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이들은 올 11월을 끝으로 모든 계약이 종료됩니다. 우리 아가 현상된 위치에 있으면 좋죠. 우리는 뭐 있으라면 있고 나가라면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하지만 투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투표 안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고 주민들이 특정 번호에 투표하게끔 강요받았다는 점입니다. 주민투표를 하면 상식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투표관리위원이 중립을 지켰어야 그 과정이 공정해야 그 결과에 따르는데 지금 우리 아파트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또 다른 문제는 경비원들의 고용 형태입니다. 현재는 아파트 단지와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가 경비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 하지만 11월 말 용역업체와 아파트 단지 사이의 계약도 종료돼 남은 25명의 거취도 불분명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계약이 해지가 돼요. 우리 회사도. 네네. 거기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도 안 쓴다고 다른 업체를 아마 공고해가지고 선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저희는 모르고요. 면접을 해서 거기 업체에 맞는 사람을 뽑겠죠. 그런 형태예요, 지금. 현재 해당 아파트에서는 1인 시위가 진행돼 투표의 불공정성에 대한 서대문구의 감사 요청을 위해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상황.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최저임금에 맞물려 경비원 감원 문제가 되풀이되는 만큼 경비원들의 고용을 안정화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설립자의 사망으로 폐원 위기에 놓인 노원구 꿈동산 유치원 사태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유치원을 유지시키기 위한 대책회의가 다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갔을까요? 박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꿈동산 유치원 학부모와 교육기관 관계자, 노원구 지역 정치인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폐원 위기에 처한 유치원을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겁니다. 학부모가 운영 주체가 되는 협동조합형 운영안이 제시되고 법 개정이 가능할 것 같은 기류가 흐르는 등 회의 초반 분위기는 희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론 비공개 속에 진행된 회의의 결말은 아쉬움만 남겼습니다. 교육부가 법 개정안을 공개했지만 운영 주체와 권리 상속 문제 등 해석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커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개정을 이제 조금 바꾸는데 그게 보면은 명확하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서울교육청이라든가 북부교육지원청이 의견이 다 다릅니다.
학부모들은 폐원 사태를 대하는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의 태도에도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북부교육지원청은 폐원될 상황을 가정해 2018년도 원화 모집 계획을 유보시킨 상황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대로 밀고 나가면 새로운 사립 유치원의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다 됐는데 북부교육청이 지금 원화 모집을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지금 내려버렸어요. 여기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북부교육지원청은 유치원 폐원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과 관련해선 상급기관인 교육부가 먼저 추진하면 뒤를 따를 것이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자체가 바뀌는 걸 전제로 저희들이 상위 법령이 바뀌어야지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1시간 반가량 진행된 회의. 학부모 입장에선 희망이 컸던 만큼 아쉬움도 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뜻에는 모두가 공감한 만큼 조만간 수정 보완된 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광진구 화양동의 대표적 지역 행사인 느티마을 한마당 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화양동 느티마을 한마당 축제는 매년 화양동의 대표적 기념물인 700년 된 느티나무를 배경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자치회관 작품 전시회와 어린이 사생대회, 녹색 장터 등이 열렸고 10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2호인 화양동 느티나무와 지역 주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를 올렸습니다. 연탄재와 연탄 집게, 연탄 보일러, 이제는 추억의 단어가 돼버렸죠. 이 가족들의 따뜻한 아침을 위해 새벽녘 키면 꼭 한 번씩 연탄 갈러 나가신 어머니의 모습도 기억납니다. 이제는 저소득 가구를 대표하는 상징이 돼버린 연탄. 이마저도 가격 인상을 앞두고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월의 고단함이 묻어있는 골목 어귀에 켜켜이 쌓인 연탄재들. 이 높아진 가격 때문에 이 행여나 연탄재의 높이도 낮아지고 새벽녘 굴뚝 연기도 볼 수 없게 될까 걱정입니다. 박용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